안녕하세요. 좋은 소식 하나 알려드릴게요. 2019년도 9월에 보금자리론이 소리 소문도 없이 0.2% 인하가 되었습니다. 정말 잘 됐죠. 그러면 일단은 대상이 되신다면 주택가격이 6억 원 이하거나 무주택, 1주택 또는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주택을 구입하시거나 아니면 기존 대출을 대환하시려는 분들 보금자리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당히 경쟁력 있습니다. 보금자리론, 상당히 경쟁력 있고요. 계산적으로 보면 지금 최저금리는 1.08, 우대금리 다 적용하면 1.08이라는 말도 안 되는 금리 나옵니다. 상징적, 물론 적용하신 분이 많지 않지만 이렇게 금리가 좋다는 거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보금자리론 금리 어떻게 바뀌었는지, 조건은 어떤지 구체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보금자리론이 2019년 8월 26일 날 공시됐어요. 9월 금리가 공시가 됐는데, 일단은 보면은 상품이 유보금자리론, 그 다음에 아낌이 T보금자리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유보금자리론하고 일단 그 첫 번째 유보금자리론하고 T보금자리론은 금리가 똑같아요. 그리고 아낌이 보금자리론이 0.1% 싼데, 일단 한번 꼼꼼히 보면 그 유보금자리론은 10년짜리가 지금 현재 2.1, 그 다음에 15년짜리가 2.2, 20년짜리가 2.3, 30년짜리가 2.35 이렇게 기준금리로 나와 있습니다. 아낌이 대출은 이에 반해서 10년짜리가 0.1% 싼 2.2%, 그 다음에 15년이 2.1, 20년이 2.2, 30년이 2.25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T보금자리론은 유보금자리론하고 똑같고요. 그러면 일단은 아낌이를 하는 게 고객한테는 금리가 더,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유리하죠. 근데 지금 보면 주로 많이 하는 상품이 반반이에요. 유보금자리론하고 아낌이 대출, 아낌이 보금자리론 둘 반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차이가 뭐냐면 보금자리론을 신청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과정이 좀 복잡해요. 일반적인 담보대출, 은행에서 받는 담보대출보다 과정이 좀 복잡하거든요. 본인이 전산 등록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고, 그 다음에 서류 접수, 서류도 주택금융공사에다 직접 제출해야 되고, 그리고 또 승인받을 때까지 또 기다려야 돼요. 승인을 받으면 또 해당 은행에 가서, 승인받은 은행에 가서 그때 이제 대출을 작성을 하는 거예요. 작성을 하고 또 대출 실행을 해요. 이거를 일단은 아낌이 같은 경우는 금리가 싼 대신 본인이 다 해야 돼요. 이쪽 업무를 하셨던 분이라면 어렵지 않게 하겠지만 대부분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고생을 좀 많이 하세요. 그리고 이제 유보금자리론 같은 경우는 대신 이제 상담사, 대출 상담사라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대행을 해줘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편하세요. 아파트 이사하실 때 입주 청소 하시잖아요. 입주 청소 내가 직접 할 수 있죠. 내 집이니까 내가 청소해야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비용을 들여서 이쪽 청소업체에다가, 청소 전문업체에다가 맡기는 경우가 많잖아요. 돈을 들여가면서. 그건 그만큼 쉽게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어서 그래요. 비용을 지불한 만큼 충분한 대가는 있다고 봅니다. 선택은 본인이 하세요. 조금 발품을 파셔서,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컴퓨터에 익숙하신 분들은 아낌이 대출 발품 파셔서 하시는 경우 있고, 바쁘신 분들 0.1% 차이 얼마 나지 않는다 하시면 상담사 이용하셔서 그분들한테 얘기하면 알아서 서류 보완이나 이런 거 다 해주니까 그쪽에 넘기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금리는 0.2%, 전월 대비해서 0.2%가 다운이 됐습니다. 무슨 얘기지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하여튼 전월에는 10년짜리 아낌이가 2.3이었는데 지금 2.1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하여튼 좋은 거잖아요. 금리 내려갔으니까. 그리고 보금자리론에서 하나 더 살펴봐야 될 게 있어요. 뭐예요? 우대금리라는 게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기준금리가 있지만 거기에서 추가로 더 인하할 수 있는 금리가 있습니다. 이게 우대금리 조건인데, 대상이 된다면 꼼꼼히 챙겨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우대금리는 크게 세 가지 축으로 나눠져요. 첫 번째, 가족사랑 우대 금리, 두 번째,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 그 다음에 세 번째, 안심주머니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는 중복 적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계산상으로 보면 가족사랑 우대금리를 하게 되면 0.1 혜택 받고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는 중복 적용, 두 건을 중복 적용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0.8 뭐 이제 다자녀라든가 뭐 일단은 뭐 0.4짜리 한부모 가정이라든가 그럼 0.8을 받고 안심주머니 앱 같은 경우는 누구나 다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0.2 하면 0.92%가 나오고 아까 2% 아낌이 10년짜리 2%에서 0.92% 빼면 최저금리는 1.08%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최저금리가 나오는 건데 일단 조건을 조금 보시면 사회적 배려층은 요건이 조금 있어요. 무슨 요건이 있냐면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주택 가격이 6억 원 이하여야 돼요. 이건 뭐 당연히 보금자리론 기본 조건이니까 충족이 되는 거고요. 부부 합산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여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소득이 많으시면 또 안 돼요. 안 되시고 보금자리 또 기본 요건이기도 하죠. 6천만 원 이하여야 되고 기본 요건은 7천만 원 이하인데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를 받으려면 6천만 원 이하여야 된다는 거 그거 유념하시고요. 또 다만 이제 여기 신혼부부이거나 신혼부부일 때는 부부 합산 소득이 7천만 원까지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라는 거 요것도 유념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신혼부부한테는 이런 혜택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금리 혜택도 또 있네요. 여기 신혼부부 혜택 0.2 있다는 거 이거 감안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요건 중에 하나가 또 면적의 제한이 있어요. 주택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 33평 이하여야 된다는 거죠. 네, 수도권 외의 지역에는 100제곱미터까지 가능하다는 거 보고 보시고요. 여기서 또 예외 조건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다자녀일 때는 이 평수 제한 조건이 적용이 안 돼요. 다자녀일 때 면적의 제한이 없어요. 면적 제한 없이 면적 제한 없이 받을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는 아시겠죠? 예. 그리고 그 외에 장애인 가구라든가 다문화 가구 이렇게 있고 중복 적용이 가능해서 어떤 면에서 계산하다 보면 디딤돌보다 더 유리한 경우가 있어요. 다자녀나 뭐 이제 다문화 가구라든가 뭐 이런 요건을 더 요건이 된다고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디딤돌보다 금리가 더 저렴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꼼꼼히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될 게 안심주머니 앱인데 안심주머니 앱 같은 경우는 이건 뭐 어렵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다 받을 수가 있어요. 다 받을 수가 있는데 요거는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셔서 안심주머니 앱이라는 앱을 까셔갖고 금리 할인 쿠폰을 받으시면 바로 적용이 되거든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상당히 당황해 하는데 상담사한테 맡기면 알아서 해줘요. 안심주머니 앱. 그거 할 줄 모르는 애들은 경력이 없는 애들이에요. 그런 상담사는 같이 일하지 마시고요. 안심주머니 앱 챙겨주시나요? 물어보고 뭐 어렵지 않게 챙겨준다고 하면 많이 한 친구예요. 그리고 여기 첫 번째 요거 말씀 아까 안 드린 것 같은데 가족사랑 우대금리 같은 경우는 신청인 또는 직계 좀비속이 주택금융공사에 전월세 자금을 적용하거나 여기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경우에 0.1% 할인받는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케이스는 거의 못 봤던 것 같아요. 이거는 하여튼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요건이 된다고 하면 꼼꼼히 챙기셔갖고 받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증빙하면 돼요. 증빙하면 되니까 어렵지 않고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최저금리 이것저것 다 빼면 1.08%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적용되지는 않는데 이거 적용 안 되더라도 보통은 왜 적용이 안 되냐면 10년 하게 되면 월 납입 금액이 많고 또 DTI 계산할 때 제한이 있어갖고 한도를 좀 넉넉하게 쓰려면
적용이 안 되더라고요. 보통은 한 20년, 15년, 20년, 30년 제일 많이 쓰시니까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일단 그래도 30년 적용된다고 해도 어떠한 대출보다는 경쟁력 있는 뭐 대출이기 때문에 꼭 유념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보금자리론에만 있는 제도, 이 가산 조건이 하나 있어요. 가산금리. 보금자리론에서는 가산금리 조건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단 첫 번째로는 가산금리. 투기지역인 경우에는 0.1%가 가산이 붙어요. 투기지역인 경우 0.1% 부가금리가 되는데, 이건 녹색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면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녹색 건축물 인증을 어떻게 받았는지 확인하냐면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시면 되세요. 녹색 건축물 인증을 받았다면 관리사무소에 인증서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복사해달라고 그러고 제출하시면 금리 0.1% 가산금리 이렇게 적용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제일 많은 조건 중에 하나는 두 번째 거, 이제 디딤돌은 집이 있으면 기존 집 팔고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보금자리로는 가능해요. 그러니까 1가구 있는 분도 처분 조건으로 가능해요. 2년 내 처분 조건으로 가능하신데, 그 1년이 경과했는데 1년 때까지는 그냥 하는데 1년이 지나면 0.2%가 가산이 붙어요. 그러니까 아까 기준금리 나와갖고 적용됐던 금리에서 0.2%가 가산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1주택 무주택이었다가 근데 그 사이에 또 집을 한 채 더 샀어요. 추가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그때도 처분 시까지 0.2% 가산금리가 붙는데, 일단은 보시면, 표에서 보시면, 그 기존 주택 처분하는 조건은 대출 실행일로부터 2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년 차에는 그냥 넘어가는데 2년 차 되시면 그 0.2%가 가산이 된다는 거. 그리고 추가 검증, 그 사이에 아까 3번 얘기랑 똑같은 거죠. 3번하고 같은 얘기인데, 검증일로부터 보통 3년에 한 번씩 검증하는데, 그 검증일로부터 그 1년 내 처분하셔야 되고, 그 바로 0.2% 가산된다는 거, 그 확인하시면, 그러니까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하시고요. 그리고 분양권 또는 상속을 받아서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2년 내 또는 추가주택 검증일로부터 3년 내 이게 2년 처분기 3년 내 추가 검증일로부터 3년 내 처분을 받으셔야 돼요. 분양권이나 상속을 받은 경우에는. 그리고 가산금리가 적용받는 경우라도 중도의 기존 주택을 처분하였으면 이걸 바로 통지하는 경우에는 바로 그 원래 금리로 돌아간다는 거, 환원되는 거, 기준금리로 환원된다는 거. 그러니까 빨리 처분하시고 바로 그쪽으로 통보하세요. 주택금융공사에 통보하면 금리 할인 받고요. 말 안 듣고 뺀질뺀질 돼요. 어떻게? 버티는 거예요. 뭐 배째겠어? 라고 하고 버티면 어떻게 되냐면 기한이익이 상실이 돼요. 처분 기한을 초과하게 되면 대출이 취소가 되고 대출 회수 들어가요. 상당히 난처한 경우가 돼요. 그러니까 대출 회수 들어갈 수 있으니까 꼭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뭐 이걸 뭐 이용해서 처분 기간이 그러니까 뭐 추가 주택을 하고 뭐 3년 내, 그러니까 처분 추가주택 검증이 3년이고 3년 내 처분하는 게 아니냐, 그럼 합의 6년까지 버틸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뭐 너무 혼자 그냥 해석하신 거예요. 전혀 객관적이지 않은 해석이시고요. 일단 이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보금자리론 참 좋은 상품입니다. 활용 많이 하시고요. 우대금리 꼭 챙기시고 가산금리 피해 가시고요. 그러시면 되실 것 같아요. 준비해드린 영상 잘 보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 따끈따끈한 정보 열심히 찾아서 뵙겠습니다. 자, 그럼 부자 되시고요. 감사드립니다.